안녕하세요. 나는 남편보다 5살이 많았고 신우이는 남편보다 7살이 어렸다.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새어머니를 평생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새어머니와 신우이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이가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아 그런지 남편은 정말 살뜰하게 신우를 살폈고 신우는 또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 그런지 약간의 어린 행동을 하는 것 외엔 그저 무난무탈한 신우이였다. 신우가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대부분이 지방을 사는 공사가 많아서 한 달이면 2~3번 집에 오시곤 했었단다.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하고 신우이가 청소랑 밥해 가면 서로 챙기며 살아가던 시절에 나는 남편과 한참 연애 중이었다. 그때 신우이가 20살, 남편 27살이고 나는 32살이었다. 32살 나는 27의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까봐 전전궁금했고 어린 신우를 시집갈 때까지 같이 보살펴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나는 34의 이 남자와 결혼했다. 신우는 성격에 무탈한 편이었고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편이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다. 집은 시아버님 명의로 된 45평형대의 아파트였고 여전히 아버님은 한 달에 2~3번만 오셔서 하루 정도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지방으로 가시고 했다. 29의 남편은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흔한 외모에 능력도 매너도 좋은 남자라고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로 내 나이에서 2~3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냥 평범한 외모였다. 잘난 남편이 불안해서 항상 외모에 나름 신경도 쓰고 있었고 집안일도 그리고 일도 잘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남편은 출장 외에 특별히 술 먹거니 늦는 일이 거의 없었다.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늘 배려해주며 설들이 말도 잘해주고 간혹은 신우이가 시집살이 시키지 않느냐며 너스레도 떨어졌다. 사실 연애할 때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남편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고 아이를 지워줬다. 물론 그때는 상처였지만 결국 약속대로 결혼하고 책임도 주었으니 더 이상한 상처가 아니었다. 결혼 후엔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 노력했지만 정말 피임 한 번 안 해서 한 번에 이미 임신되던 아이가 웬일로 들어서질 않았다. 아이를 가져봐왔기에 당연히 불임 검사랑 하지 않았다. 정말 아이 하나만 내 곁으로 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남편은 신우를 살뜰히 챙겼지만 내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정말 단 한 번도 신우이와 남편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낮 셋이서 밤늦게까지 소주에 와인에 한바탕 거하게 마시고 잠이 든 날이었다. 남편은 밖에서 술자리를 잘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나랑 마시거나 신우이랑 3명 마시거나 했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고 잠든 신우이와 잠든 남편을 보고 내가 잠들었던 날이었다. 주말이면 항상 늦잠을 자는 난데 술 때문인지 속도 쓰리고 목이 말라 잠시 깼다. 근데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고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종종 나가기에 운동하러 나갔는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갔다. 한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도중에 아가씨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가씨가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남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순서가 잘못되었다. 화관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야 맞는 건데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남편은 정말 나갔다고 온 것처럼 행동을 했고 나는 내가 미친년이지 별 생각을 다 해 하고 말았다. 남편이 출장 간다던 날 아가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친구에게서 온 전화 이태원에서 나랑 내 남편을 봤다며 어디냐고 뒷모습을 놓쳤다고 말하는 친구 나는 집이라고 남편도 출장 가고 아예 둘 다 잘 못 봤다고 생각하고선 말았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이태원에 있었던 게 맞았고 남편을 본 친구가 옆에 있던 여자를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신우이도 나와 같은 갈색 머리에 긴 생머리였으니깐 남편이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면 나는 갑자기 아빠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 있어야 겠다고 했고 남편은 집에 들렀다가 병원으로 온다고 했고 나는 서둘러 병원에 갔다. 아빠는 아주 가벼운 부상이었고 엄마가 유나를 좀 떠신 거라
대충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드레스룸에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래주려 드레스룸은 불을 끄고 남편이 오게 기다렸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나는 신우이와 남편이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을 듣겠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둘의 대화는 정말이지 나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이태원 그 집은 과대평가가 됐다는 등 호텔은 친구가 너무 싸구려였다. 같은 냄새 나는데 언니가 의심하지 않을까? 그래도 간만에 너무 좋았다 등등 한참을 말이 없길래 귀를 기울이는 도중에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둘이 거실에서 나 없는 거실에서 이상의 끈을 놓아버린 나는 문을 열린 나갔고 헐벗고 엉켜있는 남편과 신우의 허동대는 그 꼴이란 정말 짐승이 따로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주저앉았고 그 둘은 말없이 집을 나갔다. 이틀 동안 그 둘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겨우 출근했다. 그리고 퇴근하니 내가 출근한 건 어찌 알았는지 집에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다. 나는 신우방에 들어가서 신우의 컴퓨터를 막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린 지 5일 만에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대화를 하길 원했고 남편 입을 열었다. 신우는 보호 차원에서 호텔방에 처박아 두었고 모든 일은 자기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신우는 사실 새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간 갓난아이이며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할머니 때문에 애를 낳아왔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란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필요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고 밤낮 집에서 단둘이 지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둘이 관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신우이가 고딩 남편은 군 전역했을 때였다고 한다. 몇 번 끊고 서로 새롭게 살아보려 했지만 잘 안되고 가족,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이라 더 이상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나랑 연애하는 기간에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집에 없을 때 둘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왔다고 다 털어놓았다. 신우가 간혹 생겼다던 남친도 다 거짓말이었고 내 눈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 신우의 철없는 행동으로 혹시나 의심을 살까봐 남편이 그동안 케어한 것까지 신우이는 9년 거의 10년에 남편을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살았고 남편을 신우이를 위해 정관수술까지 했단다. 내가 아이 가지면 아이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순순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 둘을 실형을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재산이라도 뺏어보려 했지만 변호사 상담을 하니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같이 모은 돈 반 나누는 거 외엔 위자료 1천에서 3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란다. 그런데 남편이 1억을 주겠다며 소송하지 말고 조용히 혐의 이혼하자고 한다. 같이 모든 돈 다 날 주고 위자료로 1억을 주겠단다. 그래 신우를 위해서 인가보다 시아버지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죽은 새엄마라는 사람과 서류 혼인도 하지 않았었고 신우는 친아버지 후적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둘은 정말 완벽한 남남이니 이제 나만 없어지면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서류는 이미 접수했고 5년 동안 모은 돈은 전부 나에게로 그리고 위자료 1억은 오늘 입금이 되었다. 나와 대화한 이후로 남편은 신우와 코드 방생을 중이고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옷가지들만 싸서 나가면 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찢어질 것 같은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모르시고 내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